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모란도 완성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잘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완성 어느 정도 초벌이 칠해진 다음에 이제 발임을 들어갈 거고요. 완성도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완성할 때 또 한번 먹선을 또 뜨게 되는데요. 가까이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먹선을 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성하는 것까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꽃에 발임을 넣어 줄 겁니다. 일단 노란 꽃에 발임을 넣어 줄 건데요. 노란색과 주황색 이렇게 해서 꽃 심 부분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한번 칠해 주시고요. 경계면 안쪽 부분 조금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주황색을 펴발라 가면서 발임을 해주세요. 이때 초벌에 칠이 좀 되어 있어야 발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을 한 입 한 입 발임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좁은 면이기 때문에 붓끝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면을 세워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꽃잎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노란색으로 발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발임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발임을 이렇게 하나하나 꽃잎 한 장 한 장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밑색에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좀 깔려 있고 그 노란색이 비쳐 보이면서 발임이 아름답게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탄탄하게 백칠을 잘 해놨고 또 초벌칠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많이 번지시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돌리기로 해가지고 한 3배속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임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임 꽃잎 한 장 한 장을 좀 그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천천히 해주시고 꽃 심 쪽은 조금 더 진하게 발임해 주시고 바깥으로 나갈수록은 조금 더 연하게 발임해 주시면 훨씬 더 그 꽃 안에 있는 부분이 동그랗게 이제 입체감이 나면서 표현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임을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해요. 항상 발임하실 때는 두 개의 붓을 가지고 하나는 연한색, 하나는 진한색, 아니면 하나는 진한색, 아니면 하나는 진한색, 또 하나는 물붓,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발임을 하셔도 되고 색으로 발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분으로 발라놓은 그 모란 쪽을 빨간색 발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물발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먼저 이렇게 꽃잎 안쪽으로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경계면 부분을 이제 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붓입니다. 그 물로 빨간색을 바깥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발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많이 끌어당기시면은 전부 다 빨간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붓끝으로 경계면 쪽만 조금씩 끌어당기면서 발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안쪽을 붉은색으로 칠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꽃잎 2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면 부분이 번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물붓으로 색을 끌어당기듯이 꽃잎 바깥쪽으로 색을 끌어당기듯이 하면서 발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붓질을 너무 거세게 하시면은 종이가 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실게요. 또 요번에도 빨리 돌리기로 감으면서 전체적으로 발임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모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붉게 칠한다기보다는 안쪽에 꽃잎 안쪽 부분만 조금 빨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물을 끌어당기면서, 안료를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꽃잎 한 장 한 장 하시기 어렵다 하실 때는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꽃 안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부분은 좀 진하게, 그 다음에 꽃잎 바깥쪽으로 갈수록은 흐리게. 그러니까 만약에 꽃이 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구 안쪽은 좀 진하게 발림을 해주시고, 구 바깥쪽은 좀 흐리게 발림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빨리 돌려서 그러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천천히 발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돌리기로 돌렸다고 너무 빨리 발림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속도 정도로 발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채색 안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발림하는 그 붓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즐겁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집중력 있게 작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모란 쪽을 조금 색 변화를 줄 건데요. 주황색 정도로 붉은색에다가 붉은색 칠해 놓은 위에 주황색을 살짝 가미해 주시면서 위에다 발림을 한 번 더 해 주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아래에 이제 붉은색이 깔리고 위에 약간의 노란기가 돌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나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색을 여러 번 쌓으시면 훨씬 더 멋있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미나 같은 경우는 채색화로 진행을 하는데요. 채색화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색이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밑색이 좀 밑색이 좀 비쳐 나오면서 우러나오는 그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채색화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나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좀 힐링이 된다고 할까요? 마치 뭐 컬러링북 하시는 것처럼 채색을 하는 동안에 아주 집중력을 많이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붉은색 부분에다가 주황색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넣으시기 전에 바짝 말려서 칠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꽃의 발림 색깔이 다 말랐다면은 노란색 모란 쪽에 그 밝은 부분을 호분으로, 그러니까 흰색으로 아주 끝부분만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해가지고 살짝 발림을 또 해주겠습니다. 발림은 또 이렇게 말렸다가 또 발림했다가 말렸다 발림했다가 하는 식으로 여러 번 하시면 색이 또 깊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현하실 때 여러 번 칠하면 좋구나 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호분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작업하면서 밝게 좀 끄트머리를 밝게 표현해 주시면 좀 더 강조되는 느낌, 꽃잎의 끝부분이 강조되는 느낌이 들면서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꽃잎 한 장 한 장 전부 다 발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편집을 하면서 자르긴 했는데 이렇게 발림 한 장 한 장 해주시면 굉장히 깊은 맛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모란 쪽도 끄트머리 부분을 호분으로 한 번 더 발림. 색감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훨씬 더 깊이감 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발림을 좀 더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물붓으로 호분을 펴발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호분을 끌어당기는, 붓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펴발라서 작업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끄트머리 부분 호분으로 살짝 라인처럼 작업하신 다음에 물붓으로 끌어당기듯이 작업하셔도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호분 바림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꽃의 어떤 형태가 쨍하게 드러나면서 훨씬 더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잎 한 장 한 장 바림을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꽃잎 밖으로 나갈수록은 조금 흐리게 바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붓 2개 가지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물붓하고 뭐 색붓 뭐 이런 식으로 바림 또 진행하셔도 되고, 특히 이제 호분 바림 하실 때는 호분붓으로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물붓으로 호분을 끌어당기면서 바림해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미나 하시다 보면 굉장히 그 색감이 아주 오묘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갑자기 진하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감을 여러 번 쌓아서 올리시는 게 굉장히 은은한 색감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술 표현을 할 건데요. 일단 꽃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노란색 꽃술로 할 겁니다. 그런 후에 진한 약간 뻑뻑하게 색감을 타서 진하게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히 노란색, 밝은 노란색으로 지금 점을 찍고 있고요. 물감 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홍모란 쪽에도 꽃을 좀 찍어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진한 색으로 했는데, 처음에 흐린 색으로 자리 잡아 주시고 나서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꽃술이 있어야 또 꽃의 포인트가 살아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꽃술을 점점점점 불규칙하게끔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선 정리를 할 건데요.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먹선을 좀 따주시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고, 조금 더 튀어나온 부분이나 강조되는 부분에 먹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먹선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강조되는 부분, 꽃 심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한 먹선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먹선을 그냥 같은 색감으로 전부 다 먹선을 뜨게 되시면은 입체감이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자, 잎사귀 표현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나와 보이는 잎들에는 조금 더 진한 먹선을 떠주시고, 이제 이파리 끝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면서, 네, 약간 엣지를 살려주시는 거죠. 엣지를 좀 살려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먹선을 또 이제 홍모란 쪽에도 꽃술 부분,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들에 먹선을 좀 따주실게요. 이렇게 먹선을 따주시면 사실 가운데 쪽이 강조되어 보여서 입체감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먹선 따실 때 똑같이 따시면 평면적으로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서 더 튀어나온 부분에 먹선을 따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끝부분, 잎사귀 끝부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란도 그리기 처음부터 끝까지 3편에 대한 대장정을 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나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촬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길게 잡고 이제 그림을 들어갔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곧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민화나 아니면 수채화, 소묘, 유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